이번 시간에도 경기도 일반용역을 다룰 거고요. 추정가격 유형 미만 마지막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하나 남았네요. 동일하게 경기도 일반용역은 경기도 지역 제한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업체들이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고를 참여할 때 적용되는 적격심사입니다. 점수표를 한번 보시면요. 총 100점 중에 이행실적 평가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급과 재무제표 10점, 그리고 나머지 가격점수 90점. 가격점수의 비중이 크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입찰 가격점수는 최소점이 85점이에요. 85점은 바로 1순위가 받게 되는 그 가격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5점부터 순위가 올라갈수록 2순위, 3순위 올라갈수록 점점 입찰 가격 점수가 높아져서 최고 90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적격심사 통과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개원 상태에서 10점을 받고 그 다음 가격 점수에서 85점을 받아서 이 85점을 받아서 합산 점수 95점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통과 방법이고요. 신용평가 등급 같은 경우는 감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인도로 점수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용평가 등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신용평가 등급은 BB0 등급만 되면 만점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WB-, 그 다음에 B등급 1대까지 감점이 있고 C등급인 경우는 4점이나 감점이 있죠. 4점 감점은 사실 굉장히 큰 점수포이긴 한데 2형 미만에서는 실적 감점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해요. 신인도를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도전은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신용평가 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재무 비율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과 유동 비율로 평가를 하고 5점씩 각각 점수를 받아서 10점을 받는데 기준 비율이 있죠. 기준 비율은 전국에 있는 동일한 업종의 이런 자기 자본 비율, 유동 비율들의 평균 비율, 전국에 있는 동일 업종들의 모든 재무 비율을 계산해서 평균을 내고 그걸 기준 비율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준 비율, 평균보다 높은지 아니면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서 감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100% 이상, 평균 기준 100% 이상이면 평균보다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점을 발생시키고 재무 비율이 일반적으로 신용평가보다는 더 점수 받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거. 그리고 이번엔 가격점수입니다. 가격점수 계산식도 항상 동일합니다. 모든 적격심사, 금액과 상관없이 가격점수 계산식의 폼은 동일해요. 다만 점수 배점들만 좀 달라지는 거죠. 입찰 가격이 8,812만 5천원이고 예정 가격이 1억 원인 경우로 해서 입찰 가격과 예정 가격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가격 점수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입찰 가격과 예정 가격을 각각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찰 가격 나누기 예정 가격을 먼저 계산해보면 이 시기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결과치가 소수점 5번째 자리까지 나온 경우에 5번째 자리에서는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끝이 5로 끝나기 때문에 올리면 0.8813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0.8813까지 하고 나서 여기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0.8813은 분수로 계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100분의 88.13으로 놓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에 90-5 곱하기 100분의 89 나누기 입찰 가격 나누기 예정 가격 곱하기 100 여기 절대값 있는 이 식에서 0.8813 100분의 8813을 대입을 해 놓고요. 100을 양쪽에 곱해 줍니다. 가로 밖에 있는 걸 곱해 줍니다. 100이 없어지고 내려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 89-88.13 하면 0.87이 나오고요. 0.87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어나면서 플러스는 계속 플러스로 유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플러스로 변환이죠. 0.87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5와 곱하면 마이너스 4.35, 그래서 가격 점수 만점인 90점에서 4.35점을 빼주면 85.65, 가격 점수는 85.65점이 나오는 거예요. 1순위는 대략 85점 정도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저희는 플러스 0.65점을 더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예정 가격에서 입찰 가격 나눴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소수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2순위, 3순위, 4순위로 갈수록 입찰 가격 점수는 더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지금 그 플러스를 좀 더 받았죠? 최고 점수 90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수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되냐? 만약에 입찰 가격 점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188점 얼마였나요? 88.13이죠. 네, 88.13까지 100분의 88.13까지였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서 89.95가 되는 순간, 100분의 89.95가 되는 순간 가격 점수는 식과 상관없이 85점으로 고정됩니다. 2순위, 3순위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85점으로 고정되는 점수예요. 시작은 85점에서 1순위 85점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90점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85점으로 갔다가 그 뒤로는 고정이라는 거예요. 점점 금액이 올라가다가 이제 한계치까지 오르면 90점이 만점이니까요. 한계치까지 오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식 때문에 절대값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값을 대입을 해봐서 결과를 한번 내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평가 점수표를 한번 쓴다고 하면요. 자, 이행실적은 점수가 없죠. 네, 점수가 없어요. 신용평가는 저희가 만약에 B등급을 받는다고 하면 8점이에요. 마이너스 2점. 재무비율로 했을 때 만점이면 재무비율로 하면 사실 재무비율로 내는 게 다 나아요. 근데 만약에 재무비율 우리가 점수가 안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점이 있다 하면 가격 점수를 플러스 0.65점을 더 받기 때문에 더하기 1.35점이 더 필요합니다. 신인도에서는 이제 만약에 실적 점수가 없지만 2억 미만에서는 실적이 평가를 안 하지만 특별 신인도라고 해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2점을 더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신인도 점수를 받으셔도 되고 나머지 신인도 배점표에 있는 요 항목들로 받으셔도 돼요. 사실 점수 항목들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관련 점수인데 여성 직원분이 고용돼 있고 최근 3개월 평균으로 10명 이상이고 전체 직원의 10% 이상이면 1.25점이 있고요. 10명이 안 되고 5명 이상이고 5% 이상이면 0.75점. 중요한 건 이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걸 받게 되겠죠. 다음 장애인 고용은 최근 3개월 평균이 3.1% 전체 직원의 3.1% 이상이면 2점을 받고요. 남성 육아휴직은 총 남성 직원 대비 최근 1년 사이 2% 이상의 직원이 휴가휴직을 떠난 경우 2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사업 신규 채용자가 인당 0.2점을 주는데 총 10명까지 2점, 맥시멈 2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장애인 기업은 대표자분이 장애인 등급이시거나 상위 군경, 국가유공자 등 이런 게 있으면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을 하셔서 1.5점, 회사 대표자분이 여성 기업이면 여성 기업으로 등록을 하셔서 1점, 사회적 기업 2점, 그다음에 단순 노무 용역에 한해 이행 확약서를 낸다고 하면 2점, 그리고 마이너스 항목으로는 부정당업자를 2년 이내 받은 기록이 있으면 마이너스 2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인도 점수가 꽤 많아요. 2억 미만은 거의 8점 정도 신인도를 주거든요. 8점 정도면 신용평가에서 아까 감점이 4점이 나와도 가능하고 신인도만 충분하다고 하면 신용평가 없이도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이 낮거나 C등급 정도는 거의 기본으로 받는 거니까 신용평가 등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도 신인도만 잘 돼 있으면 적격심사 통과가 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용역 입찰 참여하실 때는 다른 무엇보다 신인도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